오늘이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입추가 지난 지도 꽤 됐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였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의 정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주말이 따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주말에는 좀 마음이 좀 편하고, 또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죠. 어제 하루도 제가 특별한 일 없이 잘 쉬었는데, 사실 그렇게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굉장히 제가 분투하고 쟁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후인 지금은 숙소를 벗어나서 제 사무 공간 또는 공부방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건물의 가장 옥상에 이제 10층에 숙소가 있고, 거기서 또 복도 끝에 따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부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으로 오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소설 중에 하여튼 가장 재미가 없었던 소설 빅3를 꼽는다면 그중 하나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소설이죠. 2번 읽었습니다. 재미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의 인간의 정의를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라고 이렇게 할리먼이 평가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까미는 어쨌든 인간이 처한 어떤 실존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폴 샤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렸어요. 까미나 샤르트르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이런 그런 사상가나 문학자나 철학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까미는 어쨌든 객사하는 형태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게 이제 KGB의 음모다, 계획적인 암살이었다 이런 주장이 후에 제기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이 좀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샤르트르는 좀 부러워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보바르라는 평생의 연인이었나? 하여튼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자고 했던. 보바르도 굉장히 지성적으로 생겼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자가. 그 다음에 샤르트르도 아주 미남은 아니지만은 어떤 지성의 아이콘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보바르가 소르본느 대학 철학과 출신인데 젊었을 때부터 샤르트르와 사상적 동반자로서 그림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친구였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전체 배경이 굉장히 멋지다고요, 샤르트르가. 그래서 제가 일요일 오후에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고 또 까미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탁월하게 통찰했는지 이러한 얘기하기에는 그런 무거운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명자주에서. 근데 이제 샤르트르의 저술도 존재와 부 대표적인 명작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자유로운가, 반드시 자유롭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현실의 사람이 이제 성공하면 많은 인간관계를 맺죠. 그런 인간관계가 확장되면서 자기 고유의 자유시간은 가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과 좀 떨어져 있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자유롭죠. 그러니까 주말이나 주중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속세나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연인처럼 그런 자유를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놓치진 않아야 되는 건데 자유의 가치로서 자기가 이제 실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샤르트르가 어디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70년대 초반에 이제 김지아라는 그 시인이 이제 민청학년 사건으로 이제 구속되고 했을 때 그 오적이라는 시의 번역본을 그 사르트르가 읽고 그의 석방 호소문에 사인하죠. 그래서 뭐 김지아가 또 석방도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세인들의 그 존경을 받았는데 이 사르트르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이 사람이 그 자유로운 그런 실제적 상황에서의 그 자유를 이 사람이 그 증명하고 보였을까? 그런 궁금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은 뭐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라고 했고 또 지옥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것을 그 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타인이나 외부 기준에 이제 매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런 실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식으로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도 받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말 중에 보면은 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외롭냐.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의 시간과 자유도 이 사람은 분명히 누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그 시몬 드 보부아르가 그 샤르트르와의 이별에서 의사가 사르트르에게 하는 말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의사가 사르트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요. 그 이제 흡연이 뭐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반신 동맥 경화 증상까지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를 피면은 계속 당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지금보다 다리 상태가 훨씬 좋아질 거고 또 노년도 아주 평화로울 거고 또 너 죽는 것도 아주 정상적으로 죽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담배를 안 끊으면 우선 내가 너의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발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리를 이렇게 절단해야 된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담배 보통 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르트르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르트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그냥 담배를 피웠답니다. 예. 그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고, 그것이 자기의 그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만약 어떤 성자에게 우리가 담배를 이걸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자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끊고 싶다면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든 끊든 그건 네 마음에 달린 거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스피노자가 욕망을 긍정하라 이런 말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욕망의 끝은 보면은 결국은 남자들이 욕망의 끝의 본질은 섹스고 또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어쩌면은 그 줄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뭐 말보다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취가 없는 사람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은 뭐 프로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게 현실의 행복이다. 현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복의 뿌리라는 것은 뭐 결국 일과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그 벗어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고 또 지난 시간에 뭐 라기 마무처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근심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명리를 탐구하는데 제가 흠뻑 빠져 있기도 했지만 제가 현실적인 성취를 하지 못하면 제가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니다. 이런 그 의식과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정의한 그 프로이트의 말 이런 걸 참 좋아하죠. 그리고 아주 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의 그 행복이 현실에서의 행복이 인생의 의미죠. 이렇게 현실 감각을 잊지 않는 이런 그 의미,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정의한 게 저는 참 좋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이트도 니코틴 중독자였습니다. 뭐, 프로이트는 또 니코틴뿐만 아니라 코카인도 평생 애용했죠. 근데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일단 시가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나치에 합병되고 빈에서 또 런던으로 망명했다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후두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인생 자체에 좀 지쳐 있었는데 프로이트 곁에는 그의 안락사를 도와줄 만큼 이해심이 아주 깊은 그런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자기가 이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 내가 50년간 시간은 삶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준 보호자이자 방패였다고 정의했습니다. 저도 뭐 담배 좋아합니다. 그래서 폐 속에 타르가 쌓이는 건지 니코틴이 쌓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하고 또 좀 기침을 해내면서도 종일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담배가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해로운 그런 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라는 게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연기로 변하는 그런 고체 형태의 독극물이죠. 한 깨피에 한 2리터 정도 독극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갑에는 한 40리터, 또 한 볼에는 한 400리터 정도의 독극물이 연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의식과 행동은 사실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담배라는 게 저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자유의지죠. 저의 자유시간이고 제 자유로운 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무의식 중에도 담배를 계속 무는 습관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또 저의 자유의지냐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책상에는 아직 뜯지 않은 새 담배 한 갑과 그리고 그 옆에 라이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합생할 수 있는 두 개의 사물이 놓여 있고 제가 그것이 이제 담배값을 뜯어내고 새로운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합생의 순간에 저는 흡연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일상에 언제든지 제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인데 그것이 불가한 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랬어요, 제가. 제가 친애하는 여성 흡연가들, 또 존경하는 남성 흡연자들, 이런 분들은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의 심정을 잘 알 겁니다. 더구나 담배를 얼마든지 필 수 있는 장소에서 갈망의 대상인 담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이 없어가지고 못 핀다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실 거예요. 샤르트르도 담배를 취하고 건강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애절한 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없으니까 정말 어젯밤에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죠.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롱샷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코미디라고. 아마 제가 어제 한 행동을 멀리서 누군가가 봤으면 굉장히 코미디였을 거예요. 이제 불이 없는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불이 없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제가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진짜 희비극적인 그런 인물인데 이제 금단현상이 이제 금단현상이라는 독수리가 저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제가 담배를 이제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마 신이라고 해도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아마 불을 빌릴 겁니다. 좀 웃기고 좀 우울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담배 연기를 폐 속에 흡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잠길 정도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 길이만큼 영원한 삶, 그게 제가 이제 몰두했는데 한밤중에 이제 새 담배갑을 꺼내가지고 비닐을 딱 뜯어내고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보루를 새로 샀는데 그걸 처음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한 대 피고 이제 푹 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라이터를 평소에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숙소를 옮겼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숙소에는 그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없으면 제가 이제 그 레인지에 가가지고라도 담배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그 가스레인지가 없고 그냥 전자레인지만 있는데 전자레인지에는 그 담배불을 붙일 수 없다라는 제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전체를 제가 이제 완전히 카오스로 만들어 놓고 뭐 가방이고 여행 가방 다 찾았습니다. 서랍 다 찾고 제가 아주 최대한 집중해서 담배 라이터가 있을 만한 그 공간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옷의 주머니도 다 뒤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또 가구 밑에 혹시 담배를 떨어뜨린 그 라이터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사시 다 뒤졌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에 이제 그 조명등을 켜고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상황이 저에게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딘가에 틀림없이 불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주거하는 공간에 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서랍을 사사시 뒤졌고 다시 숙소를 나와서 제 이제 여기 사무실까지 와서 여기서도 그 라이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뭐 좀처럼 열어보지 않던 곳까지 다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랍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열지 않고 좀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찾아보고 없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서랍을 이렇게 한번 열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망이 강렬할수록 욕망을 채우는 일을 뒤로 미루는 힘도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좀 희망을 키우고 길게 드리는 그런 지혜인데 어쨌든 늘어나는 만큼 점점 엷어지다가 마침내는 뭐 일단 그 희망의 이제 불씨도 다 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혹시 또 더 뒤지지 않은 데가 있나 이렇게 이제 차분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그 구원의 희망이 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보면은 가끔 담배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피웠는데 그게 혹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복도에 이제 흡연 공간으로 가가지고 또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쓰레기통도 이렇게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자, 담배를 필 것인가 피지 않을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이제 북적대는 그런 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서 담배를 필 것인가 안 필 것인가 일단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게 시작인데 일단 뭐 담배를 피기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뭐 답이 간단했습니다. 자 이제 호텔 프론트로 내려가서 일단 뭐 밤에 직원에게 라이터가 있냐고 묻는 게 좀 쑥스럽지만 일단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혹시 라이터 있느냐고 하니까 그 남자 직원이 라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당하지 않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ABC 마트까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라이터를 하나 사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정이 이제 넘은 시간에 제가 이제 라이터를 사러 갔는데 그 ABC 마트가 이제 밤 1시에 문을 닫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길을 건너서 다른 이제 편의점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드디어 라이터. 그 라이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한 수십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라이터를 보고 제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이 제가 이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를 한 개가 아니라 5개 팩 든 라이터를 하나 샀습니다.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터 하나를 외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저는 다시 또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담배를 이제 필 것인지 안 필 것인지. 그러나 이제 담배 한 대를 피기에는 제가 소모된 시간이 너무 많고 제가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다면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끊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담배를 다 구겨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버리기는 좀 아까웠죠. 하지만 저는 결연한 의지로 담배 한 갑, 방금 뜯은 담배 한 갑을 다 구겨서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머지 9갑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놔뒀습니다. 저 유유부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라이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구입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첫 담배를 개봉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뭐 죄송한데 제가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좋네요. 자, 제가 담배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무의식 중에도 피고 어쩔 때는 또 강력한 자유의지로 담배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샤르트르가 담배를 취하고 건강을 버렸듯이 그런 결연한 심정이 되어서도 마치 담배를 피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는데 이 담배라는 그 사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담배는 저의 그 욕망이 담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담배와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피는 담배, 이 담배를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얼마든지 편하게 피라고 권유하고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죠. 이 담배를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얼마든지 편하게 피라고 권유하고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죠. 이제 이 여성이 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저와 똑같은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울 담배를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준비할 때 자기 담배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뭐 사랑이든 행복이든 이런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느샌가 그 여자가 저와 같은 담배를 피지 않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랑이 저는 기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사실 같이 담배를 입에 물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굉장히 각별하고 친분이 있는 상대죠. 그리고 친밀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거나 이런 연기가 부담스럽고 담배 냄새를 혐오하기 시작하면 저에 대한 애정은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담배를 같이 저와 같은 담배를 피우는 그 상대와 나눴던 그 좋았던 시간, 또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이런 욕망이 담겨 있는 그 사물이 저에겐 담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담배라는 물건에 제가 사물에 투사해서 제 마음을 잃는 것 같아요. 좀 억지 같기도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담배라는 사물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 담배가 있지만 그것을 붙일 수 없는 불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이것은 이제 불합이죠. 이 불합이 되는 것은 저에게 참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요. 제가 2000년대에 경진대운에 팔자가 잘 합작되고 합의 정도는 이루었다고 했어요. 신자진 수국을 짜고 또 남은 사와 한 글자와 시지에 술이라는 술토 한 글자에서 병신합수가 되어서 합의 이렇게 정돈도 이루어지고 잘 합생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나이 36세 2000년부터 45살이 될 시점까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취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전념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런 성취를 제가 거두고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망우라는 시점, 그때도 이제 제가 책을 열심히 쓰는 일에 전념했죠. 그게 지나고 재정적으로 좀 기울다가 2007년이 된 정해년이 되면은 그 경진대운의 끝물같이 이렇게 이제 기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정해년에는 그 해가
저의 록인데 사회충이 돼요. 사회충이 되면은 이렇게 병신 암호받은 사와 술의 암합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이제 합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회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대역이라는 물상에 충이 가해졌으니까 또 역마물상도 일어나겠죠. 전혀 재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움직일 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도 없고 제가 이런 좀 공공한 처지에서 가만히 이렇게 휴식하고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 이거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2007년 정해년 한 해가 저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죠. 그 불합이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좋아했던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야,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저보고 정의하기를 넌 여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라는 존재는 뭐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곧 재혼이죠.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과연 제가 그 돈을 좋아하나? 어쩌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했겠죠. 이게 이제 욕망의 긍정입니다. 이걸 긍정하면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성취로 나아가는 거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스테이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잘 먹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그 등심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이제 제가 이가 좀 상해서 제 평생에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 뭐 절제하거나 줄이거나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중에 돈과 여자와 스테이크가 없어졌는데 스테이크는 뭐 아직 먹지만은 그렇게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아주 즐기는 음식은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건 담배 하나인데 이것까지 끊으면 저는 욕망을 다 끊어낸 그런 불우한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좀 집착하는 그런 그 사물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담배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끊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피고 싶어서 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합성의 사물이 담배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적인 그 한계가 저는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배가 지금 저에게 많이 남아있고 또 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하죠. 네. 오늘 좀 뭐 주절주절 좀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가하게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자명자조입니다. 네. 합생되지 않는 때 그 비극과 슬픔과 우울과 애환이 있죠. 네. 그러나 다시 합생되고 합작되는 그런 시간은 옵니다. 오늘 내가 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폈지만 내일은 필 수 있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흡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갈망하고 희망한다는 것은 이미 팔자에 그 성분의 글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합생되느냐, 이제 불합되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면 재에 대한 탐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가 합생해서 재정적 성취를 이루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범으로 여겨서 도전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재에 대한 탐심이 재 합생으로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재정적으로 실패하고 곤란하고 그 다음에 실패의 표본 같은 인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탐하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후대의 경계로 또 삼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설령 자기가 재에 대한 열망을 품고 했지만 결국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잘못됐다고 자기를 꾸짖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합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그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운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진리예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저에게 반문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외치세요. 그냥. 학생이 성취의 비결이라는 점은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오늘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법 없죠. 그리고 또 과거에 자기가 합성했다고 해서 다음에 계속 합성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못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바보 같아요. 겸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미덕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모자라고 무능한 놈이 겸손하면은 그거 참 보기 민망하고 아무 알맹이 없는 그 허식에 불과한 거라고요. 본인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 뭐 팔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명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명리를 팔자를 감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거다, 또 안 될 거다 이런 말을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굉장히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면은 합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환경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합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여러분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면은 끊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그냥 피우셔도 무방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자신도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물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이렇게 피고 싶고 또 담배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필 때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남자는 여자와 달리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담배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요. 담배를 입에 물고 못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이 담배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겠죠. 이런 무의식 쪽에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피는 담배는 제가 가급적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